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이른바 바이든 발언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 중에 의회가 아닌 국회라는 단어를 썼다는 그 맥락에 비춰보더라도 바이든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이 맞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MBC의 무책임한 자막 조작 사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편승해서 일종의 정치 공작 시도가 일어난 것이죠. 늦은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법원행정처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네. 언론의 자유는 아주 근본적인 기본권이죠. 언론의 자유는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불행하게도 책임 없는 기사가 꽤 많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21조에서 우리 피해자의 인격권의 조화를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질의에 활용한 발언 역시 지난해 8월 24일 바로 이 자리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다만 당시 법사위에서는 가짜뉴스를 놓고 의견이 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것이죠. 처장님, 미국의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지금 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에 대한 거짓 주장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가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이른바 바이든 발언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 중에 의회가 아닌 국회라는 단어를 썼다는 그 맥락에 비춰보더라도 바이든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이 맞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MBC의 무책임한 자막 조작 사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편승해서 일종의 정치 공작 시도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자막 조작,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 표현의 자유와는 전혀 관련이 없겠네요. 일반론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미국의 대법원 판례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찾아봤는데요. 표현의 자유는 조작된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의 이번 보도 태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 역시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이 좀 중요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얘기한 것, 이것을 사실로 전제하면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 사실이 아닌 것을 두고 이렇게 몰아가는 것, 따라서 바이든에 대한 모욕죄, 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조작된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논의가 쟁점이 되고 있는 요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말하는 게 답변이 적절합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몰아가는 것, 이게 참 슬픈 현실이에요. 모욕이라는 거는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을 해서 욕설을 한 다음에 모욕이 되죠. 가령 우리 국회의장을 향해서 GSGG, 이런 게 모욕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조작된 자막을 근거로 해서 사실처럼 몰아가라고 하는 것, 이게 정치 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소 1년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송철호 울산시장은 임기를 다 누리고 지난 6일 지방선거까지 출마를 했습니다. 법원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살펴볼까요?
기소된 시점은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다 돼가도록 1심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사건 모두 3년이 다 되어가도록 1심 판결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사건이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것이 상식적인지,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비판을 떨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처장님께 질의합니다. 의원님이 오후에 첫 질의에서도 이 공직선거법원의 재판 기간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각 재판부가 어떤 그 사건의 고유한 사정에 따라서 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당 부당을 위원님 질의의 답변을 통해서 할 수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유한 사정이 따라서 3년이 다 되어가도록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그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 법원 행정부가 깊이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같이 문제의식을 같이 한번 고민하고 그럴 계기로 삼아 보겠습니다. 네. 대책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재판에 대한 대책을 제가 재판에 개입을 할 거나 간섭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일반에 대한 심리 갖고 있는 우리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재판장들끼리 간담회랄지 토론회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사법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판을 관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권고사항을 만들라는 말씀. 동의하시죠? 그게 법에 이미 권고가 강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재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권고라고 해도 따르지 않으면 강력한 권고로서 인정받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